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운동 시 체중 증가예요. 근육량 증가, 운동, 특히 저항 훈련을 통해 근육이 발달하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근육은 지방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서 더 무겁다. 이는 지방을 태우고 근육이 생성되고 있다는 좋은 결과로 걱정하지 않고 기뻐해야 할 일이다. 수분 저류. 운동 후에는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저장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식이 변화. 운동을 시작하면서 식단이 변화할 수 있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거나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체지방 감소. 운동을 통해 체지방이 감소하더라도 근육량이 늘어나면 체중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호르몬 변화. 운동은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중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운동을 할 때 체중 변화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히 체중계 숫자만으로 결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체형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두 근육과 체중 증가. 한 근육 비대. 근력 운동은 근육 섬유의 미세한 손상을 초래한다. 이 손상은 신체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의 크기와 힘을 증가시키는 자극이 된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체중도 증가한다. 이는 근육이 지방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근육 1kg은 지방 1kg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지만 같은 중량의 경우 근육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과학적 증거. 근육의 밀도는 약 1.06gCl로 지방의 밀도보다 높다. 따라서 같은 부피의 근육과 지방을 비교할 때 근육이 더 무겁다. 이는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체중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계적 자극. 근력 운동은 근육에 기계적 자극을 제공하여 근육 섬유의 미세한 손상을 유발한다. 이 손상은 미세 손상이라고도 하며 근육 섬유에 있는 단백질 구조가 파괴된다. 이러한 손상은 신체가 회복 과정에서 더 강하고 큰 근육 섬유를 생성하도록 유도하고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준다. 과학적 증거. 션펠트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 섬유의 손상은 운동 후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근육 비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저항 훈련이 근육의 구조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반복적인 저항 훈련이 근육 크기와 강도 모두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그 결과 체중도 증가할 수 있다. 3.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제 활성화. 근육 섬유의 손상 후 체내의 회복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며 이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이 촉진된다. 4. 위성세포 활성화. 근육 섬유 주위에는 위성세포라는 특별한 세포가 존재한다. 이 세포들은 근육 손상이 발생했을 때 활성화되어 새로운 근육 섬유를 생성하고 기존의 섬유를 보강한다. 위성세포는 근육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은 손상된 근육 섬유에 부착되어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형성하며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4. 수분 보유. 근력 운동 후 염증 반응과 회복 과정에서 근육이 수분을 저장하게 된다. 이는 체내의 글리코겐 저장과 관련이 있으며 글리코겐은 수분을 함께 저장하는 특성이 있다. 운동 후 초기 체중 증가의 일부는 이러한 수분 저류에 기인한다. 5. 식이 요인. 근력 훈련을 시작하면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근육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또한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위해 총 칼로리 섭취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쉽게 비유하면 음식을 먹고 소모하는 것이 아닌 먹은 음식이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을 성장시켜 몸에 남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다. 만일 다이어트라면 단백질을 섭취하면 살이 찔 수 있다.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만일 체중 감량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면 따로 운동 전후 기존보다 단백질을 더 섭취할 필요는 없다. 더 먹는다는 건 근육을 더 성장시키는 것으로 뭐가 됐는 체중도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특정 이유로 체중을 줄여야 한다면 단백질 섭취를 따로 더 섭취하지 않고 체형에 맞는 식단을 골고루 먹으면서 체지방과 체중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6. 글리코겐 저장. 운동 후 특히 고강도 훈련 이후에는 근육에서 글리코겐 저장량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1g의 글리코겐은 약 3-4g의 수분을 저장한다. 따라서 운동 후 글리코겐 저장이 증가하면서 체중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현상은 특히 운동 후 첫 며칠 동안 뚜렷하게 나타난다. 7. 염증 반응. 운동 후 근육에 발생하는 염증 반응 또한 수분 저류에 기여한다. 미세 손상으로 인해 염증 매개체가 방출되며 이로 인해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고 체액이 조직으로 유입된다. 이 과정은 근육 회복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체내 수분 보유량을 증가시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과학적 증거.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염증 반응은 근육 회복에 기여하는 동시에 체액이 조직 내로 유입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티드볼의 연구는 염증 반응이 근육 회복과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 저류가 체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하호르몬 변화,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등 근육 성장에 중요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그 결과로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신진대사 증가. 근육은 대사적으로 활발한 조직으로 근육량이 증가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따라서 근력 운동은 체중 감소와 함께 근육량 증가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백질 합성 증가. 운동 후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는 것은 근육 회복과 비대의 핵심 요소이다.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육 섬유는 엠토르 경로를 통해 단백질 합성이 촉진된다. 엠토르는 세포 성장, 대사,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호 전달 경로로 저항 훈련 후 활성화된다. 연구에 따르면 엠토르 경로의 활성화는 근육 섬유의 크기 증가와 체중 증가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열한 근육 섬유 유형. 사람의 근육은 주로 속근 섬유와 지근 섬유로 나뉜다. 속근 섬유는 힘과 파워를 발휘하는 데 유리하며 지근 섬유는 지구력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합하다. 이러한 근육 섬유의 비율은 개인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과학적 증거. 연구에 따르면 속근 섬유 비율이 높은 개인은 근력 운동에 더 빠른 반응을 보이며 근육 성장과 힘의 증가가 더 두드러진다는 결과가 있다. 즉 속근 섬유의 발달로 인해 체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12개인의 유전적 요인. 개인의 유전적 요인은 근육 성장과 체중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는 근육 섬유의 유형, 호르몬 반응, 회복 능력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물을 먹어도 체중이 증가한다? 운동 후 물을 마시는 것은 체중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단지 운동 후 체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운동 후 수분 섭취 시 근육이 탈수와 열 발생을 보호하기 위해 수분을 흡수 저장하여 체중이 증가하는 일시적인 변화이며 이는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는 오래 지속되지 않고 하루 이내에 증발되거나 배출되어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펌핑 현상. 1. 혈류에 집중.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의 에너지 소모와 노폐물 발생으로 인해 혈액의 요구량이 증가한다. 안정 시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은 약 20%에 불과하지만 고강도 운동 후에는 전체 혈류량의 70%가 근육으로 이동한다. 이로 인해 근육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이 체중 변화. 펌핑 현상은 혈류가 근육으로 이동한 결과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운동 후에는 근육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므로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에너지 요구량의 증가. 운동 중 혈류 이동. 운동을 시작하면 소화기관과 다른 기관에서 사용해야 할 혈액이 근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가끔 소화불량, 구토, 어지러움을 느끼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혈액이 모조리 운동 부위로 몰려있기 때문이다. 신체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분과 글리코겐의 보유량을 늘린다. 체중 증가의 원인. 운동에 대비하여 에너지와 영양소를 비축하는 과정에서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체지방의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 손상 회복과 부피 증가. 근육 손상. 근력 운동은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을 주는 과정이다. 이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소와 휴식이 필요하다. 운동 후에는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 더 많은 영양소를 요구하게 된다. 영양소 요구량의 차이. 운동 중과 운동 후의 조직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의 양이 달라진다. 운동 후에는 손상된 조직과 염증으로 인해 영양소 요구량이 증가한다. 운동 후 체중이 빠지지 않거나 증가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수분이다. 즉 근육이 비대해진다는 건 근원섬유와 근형질이 커지는 것으로 혈액과 수분량도 더 많아지는 것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다. 수분은 체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빼고자 하는 체지방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점차 체지방 소모시키고 근육과 호르몬 작용이 변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서 개인차가 있지만 1~3개월 더 길게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신체 프로그램이 그전과 다르게 구축되고 체중이 빠지고 몸매가 다듬어지며 슬림해진다. 그러니 체중이란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다. 운동 초기에 발생하는 체중 증가는 당연할 수 있다. 보상 심리에 의한 음식 섭취. 오늘 운동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보상 심리로 근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체형적 특징을 무시하고 필요 칼로리 이상을 더 먹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오히려 살이 찌는 상황이 생긴다. 단백질을 무조건 더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두 경우가 영양의 불균형으로 살을 찌게 만드는 상황을 만든다. 자신에게 맞춰 먹는 것이 중요하지
단백질 위주의 편중된 식단과 탄수화물 절식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으로 체중 증가를 일으킨다. 6. 칼륨 섭취량과 체중. 다이어트를 할 때 칼륨의 섭취량과 몸 상태 조절은 신체의 여러 생리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은 체중 관리, 수분 조절,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이다. 1. 칼륨의 생리적 역할. 나트륨 배출. 칼륨은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한다.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가 증가하면 나트륨 배출이 증가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체액 균형 유지. 칼륨은 세포 내에서 주요 양이온으로 작용하여 세포의 수분 균형을 유지한다.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적절할 때 체내 수분이 적절히 분포되어 부종을 예방할 수 있다. 나트륨이 과다할 경우 체내 수분이 축적되어 부종이 발생하며 체중 증가를 일으킨다. 이 체중 변화의 원인, 과식과 수분 축적. 과식 후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음식물과 수분의 축적이다. 특히 고나트륨 식품을 섭취하면 체내 수분이 증가하여 일시적인 체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높은 식단은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체내 수분 보유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체중 조절. 일반적으로 1kg의 체중 변화는 정상적인 범위로 이는 수분의 변동이나 음식물의 소화 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3일 정도의 관리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신체가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 덕분이다. 3. 염분 섭취와 수분 정체. 운동 후 염분 농도가 높은 음식이나 스포츠 음료를 섭취하면 체내에 수분이 더 많이 남아 일시적인 몸무게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염분이 많은 식단은 체내 수분 정체를 유발할 수 있으니 운동 후에는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염분이 적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실회복과 휴식의 중요성.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회복 중에도 근육의 수분과 영양이 공급되면서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 무리하지 않고 적절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한 관리는 필수이다. 단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닌 체형과 목적에 맞는 영양 섭취를 해야 한다. 8. 근육이 증가하면 비례하여 지방도 빠진다. 근육이 많으면 같은 50kg 체중도 40kg로 보일 수 있다. 근육이 적으면 같은 50kg 체중도 60kg로 보일 수 있다. 즉 몸매와 체중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르고 처진 몸을 원할지 콜라병 같은 라인이 아름다운 몸매를 원할지 선택하면 된다. 몸매는 체중이 아니다. 아름다워지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해 보길 바란다. 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